여러분 혹시 육남매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제가 아주 어릴 때 TV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드라마를 무척 좋아했던 기억만 남아있어요. 저녁밥을 급하게 먹고 TV 앞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어린애가 좋아할 만한 내용은 딱히 아니었는데 그땐 그걸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TV 앞에 붙어 앉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었지만 저에겐 왠지 남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아서 그랬나 봐요. 저 역시도 위아래로 언니 오빠와 동생들을 둔 6남매였거든요. 어릴 때는 형제가 너무 많은 게 남들과는 달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더군요. 그런 점에서 형제자매가 많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부모님 대신 제 대학교 등록금이며 용돈을 척척 해결해주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큰 고마움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빨리 결혼을 해서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꿈을 품고 꾸였던 가정에선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을 대학 동기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잘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던 친구의 말에 아리송하여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최영미 씨. 저는 사채과 졸업한 노병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채과라면 체육학과인가요? 네, 제가 이래봬도 체대생입니다. 숨은 근육이 장난 아니라고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사학과 졸업해서 지금은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어요. 병재 씨는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딱히 취업할 생각은 없고요. 태권도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태권도 사범이거든요. 아, 태권도 사범님이시구나. 근데 태권도장 하려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저랑 동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도 안 다니시고 어떻게 자금을 그만큼이나 모으셨어요?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하기보단 잘 되는 태권도장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 돈은 아니고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직 20대인데 비전이 명확해서 좋네요.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시작하기도 전인데요. 영미 씨는 갖고 있는 인생 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저는 하루하루 직장 출근하는 것도 벅차서 거창한 계획이랄 건 없고 그냥 빨리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고 싶어요. 최소한 셋 정도. 진심이십니까? 아니, 왜요? 요즘은 여자들도 결혼 안 하겠다, 일하다 늦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애는 안 낳고 싶다, 전부 그러던데요. 저희 집이 6남매거든요. 어려서부터 바글바글 왁자지껄한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지금은 혼자 자취하는데 너무 쓸쓸해요. 적적하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 틈에서 지낸 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애들한텐 형제자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병재 씨는 어떠세요? 태권도장 관장님이 꿈이시면 애들을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럼요. 좋아죠. 애 많이 낳는 거 좋습니다, 저도. 뜻밖이었어요. 겉모습과 성격으로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의외로 미래를 생각하거나 앞날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이나 가족 계획에 있어서도 일치하는 점이 있었고요. 저는 이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애를 많이 낳고 싶다고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의 생각은 좀 다르더군요. 특히 작은 오빠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영미야,
너 진짜 그놈이랑 결혼할 거냐? 저번에 인사 왔던 놈 있잖냐, 태권도 한다는. 병재 씨 말하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하지 않을까. 애초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건데. 넌 걔가 왜 좋냐? 아니 솔직히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게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긴 한데 같은 남자가 봤을 때 걔는 진짜 아니야. 걔한테 여동생이 있었으면 내가 너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했을걸? 그게 가능해? 남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나 여동생한테 잘하시죠? 농담 아니야. 나 지금 진지하다. 부모님은 그냥 키 크고 다부진 청년이 사위라고 넉살 좋게 구니까 아이고 예쁘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눈은 못 속이지. 경제 걔는 분명 네 속 깨나 썩일 거다. 결혼할 거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해. 난 분명히 경고했다. 흑겨 진짜. 본인 장가부터 가세요. 다른 언니 오빠들은 다 줄줄이 결혼했는데 오빠만 혼자야 지금. 오빠가 빨리 장가를 가야 나도 시집을 받지. 안 그럼 나 새치기 한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3대 직종이 뭔지 아니? 검사, 의사, 그리고 기자야. 나 그런 말 처음 듣는데. 오빠가 방금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야, 임마. 세상에 기자가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 그러니 순서 신경 말고 가실 분은 먼저 가셔. 절대 뭐라 안 해. 오빠 친구들 보니까 오빠보다 먼저 언론고시 합격하고 시집장가 잘만 가더만. 뭐 알았어. 딴 말하기 없기. 제 고집에 결국 작은 오빠도 한 발짝 물러서더군요.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남편과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약속을 하나 받아둔 게 있었는데 결혼식 당일 혼인 서약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하면 무조건 애 셋은 낳는다는 약속이었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만은 되지 않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다복한 가정을 꾸려보자 다짐한 것이었네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은 저 혼자만의 바람이었어요. 여보, 나 이번 달 배란일 지났는데 주말에 약속 없지? 시간 좀 비워놔요. 금주하는 거 잊지 말고. 왜? 에헤이, 설마 아기 같자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설마라니, 우리 적어도 셋은 낳기로 했잖아. 혼인 서약서에도 썼는데 기억 안 나? 기억이 왜 안 나겠어. 당연히 기억나지. 근데 여보, 아이를 갖는 건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매달 배란일 체크하고 정해진 날짜에 부부관계 해야 하고 이런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스트레스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느낌이잖아. 아기가 찾아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좋지 않겠어? 그돈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근데 그 자연스럽게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 시험관 하자니까 그것도 싫다며.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당신 이제 30이고.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해? 아직 젊은데. 지금을 즐겨.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도리어 안 좋아.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임신을 서둘러야 할 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남들이 보기엔 아직 신혼이라고 할 만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제가 세운 인생 계획을 따르려면 지금쯤은 아이를 낳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터울이 적은 언니 오빠들과 너무 많이 싸우면서 컸기 때문에 제가 낳은 자녀들 사이에는 터울이 좀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니 막내까지 무사히 키워내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출산을 해야 조금이라도 힘에 덜 붙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속이 타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그저 태평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해봤지만 대부분 아직 젊은데 뭐하러 시험관까지 하냐. 조급해하지 마라. 때 되면 생긴다는 말들이 많아서 솔직히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비협조적인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시도도 몇 번 못 해보고 야속하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매번 기대를 가지고 달력을 보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환갑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죄송해요, 일이 바빠서. 며느라가 왔니? 아니다. 오늘이라도 이렇게 왔으니 됐지.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사왔니? 필요한 건 이미 창 다 봐놨는데. 환갑이시라 약소하지만 선물 좀 가져왔어요. 저랑 병재 씨랑 같이 고른 거예요, 어머니. 병재 씨는 일 있어서 이따가 온대요. 저 먼저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고 있을게요. 요즘은 편하게 장소를 대관하거나 좋은 식당에서 비싼 밥 먹는 걸로 환갑잔치를 대신하시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굳이 집에서 환갑잔치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번잡스럽고 요란한 거 싫다 하시면서요.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는 게 훨씬 번잡스럽고 요란한 일인데 말이죠. 덕분에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저는 주말도 고스란히 반납하고 시댁에 달려와 이른 시간부터 음식 준비로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의 유일한 여동생인 신혜가 도착했지만 음식 준비는 하나도 돕지 않더군요. 저는 혼자서 고기 재우고 나물 무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느라 동분서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음식 준비를 다 끝내자마자 완전히 지쳐서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올 때까지 잠깐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말을 하고 그대로 탈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힘이 드니 오히려 잠이 오지 않더군요. 또렷한 정신으로 기진맥진에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신혜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유, 쟤는 애가 글러먹었어. 오랜만에 시댁에 왔으면 미안하고 불편한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방에 들어가 쉬겠다는 말이 나오니? 넌 시집가면 그러지 말아라. 시어머니한테 미움 산다. 엄마는 나랑 세영이랑 같아? 내가 얼마나 그 집에서 예쁨 받는지 모르지? 우리 예비 며느리 너무 곱고 예쁘다고 어머님이 나 진짜 예뻐하시잖아. 그건 시골리고 혼인신고 해봐야 아는 거야. 지금이야 같이 안 사니까 예쁘다 하시지. 빨리 날이나 잡어. 어차피 결혼할 거 질질 끌지 말고. 아, 알았어. 근데 엄마, 새언니는 아직 모르지? 아까도 계속 아기 얘기만 하던데? 어쩌냐? 임신 못할 텐데. 얘, 입 조심해. 들으면 어쩌려고. 듣기는. 아니, 또 들으면 어쩔 거야. 이미 늦었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애 안 낳고 살면 좋지. 왜 그렇게까지 애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난 우리 용준 씨랑 결혼하면 딩크로 살자고 약속했는데 용준 씨도 좋다고 하고. 내 배 아파 나왔지만 난 쟤보다 니들이 더 이해 안 간다.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살려고. 나한테까지 그러지 마.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잔소리 하려면 오빠한테 가서 하시라고요. 됐다. 이제 가서 쟤 좀 깨워. 빨리 상차려서 먹고 쉬자. 바닥에 닿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지 그 실마리가 처음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어차피 임신 못할 거라는 확신에 찬 말투를 보니 두 사람은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불임이었나? 생각이 많아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주저하게 되더군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숨겼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향한 옅은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기에 배우자인 나에게는 비밀로 하고 시댁 식구들과는 공유를 한 건지 말이에요. 그렇게 제 마음에 작은 의심과 불심이 피어나기 시작하던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다니던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동네 태권도장에서 관장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저는 평일엔 출근하기 바빠서 태권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모처럼 여유롭게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격양된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곧 통화가 끊기고 말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아, 우리 도장 다니던 애 엄만데 되게 예민하게구나.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고소한다고 난리야. 고소? 아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5살인가 뭐 그랬는데 도통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뒷자리로 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아동학대를 했네 마네. 아주 난리. 아우 피곤해 진짜. 우리 때는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때려도 선생님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했는단 말이야. 세상 많이 변했다. 잠깐만. 5살짜리한테 체벌을 했단 말이야?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체벌을 해. 무릎 꿇고 손들라는 게 어떻게 체벌이니? 야, 그것도 못하게 하면 태권도장을 어떻게 하냐? 남자애들 얼마나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 줄 알아. 걔네들 통제하려면 말로는 절대 안 돼. 네가 와서 한번 확인해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있으라고 했는데. 수업 끝날 때까지였으니까 1시간. 1시간? 5살짜리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엄마가 흥분하지. 글쎄, 가뜩이나 말도 너무 안 듣고 수업 분위기도 흐리던 애였는데 관두라고 하지 뭐. 오히려 좋다 난. 지나친 체벌을 하고도 너무나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나온 남편에게 체벌이란 숨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일이라고 해도 시대가 변했고 아직 어린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관장이니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참견하고 싶었지만 부부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남편을 도와 태권도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부모가 도장 앞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멀리서 봐도 얼굴에 화가 가득해서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니 이봐요. 관장님 맞으시죠?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가하게 청소할 마음이 듭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저 무슨 일이신지 몰라도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진정이요? 우리 애가 오늘 관장님한테 발로 얼굴을 맞았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말 안 듣고 시끄럽게 했다고 혼나다가 맞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아, 창민이 어머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그 점에 대해선 창민이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훈육을 한 건 맞지만 발로 찬다든가 하는 폭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된 건데요? 이마에 주먹만한 혹이 생기고 얼굴에도 피멍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심하게 얻어 터진 얼굴이라고요. 그건 제가 발차기 시범을 하다가 빗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창민이가 들고 있던 송판을 정확하게 깼어야 되는데 미끌려서 빗 맞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창민이 얼굴에 살짝 부딪히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과하고 창민이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거짓말은 하지 마시죠. 제가 이미 창민이 친구들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폭행이 일어났는지 다 들었습니다. 말 안 듣는 원생이 있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체벌하신다면서요. 태권도 사범이라는 사람이 태권도를 애들 때리는 데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 이거 조용히 안 넘어갈 겁니다. 고소할 거고 동네 커뮤니티에도 올릴 거예요. 당신 죽을 때까지 일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나 알고 소장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창민 형우님, 저기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남편이 고소를 당하고 태권도장을 접게 될까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남편 대신 창민이 어머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 말하면서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치료비까지 다 내드리겠다 약속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학부모의 선처로 고소 없이 이 사건은 조용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는지 그날 이후 원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태권도장은 하루아침에 매출이 절반으로 반토막 나게 되었죠. 그러게 왜 사과를 해? 고소해봤자 증거도 없고 기각될 게 뻔한데. 당신은 사람들 시선이 무섭지도 않아. 지금 그게 문제야? 형사고소 당해봐. 그런 도장에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내고 싶겠어. 고소 안 당해도 원생이 절반으로 줄었잖아.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내 탓이야. 당신이 애를 때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때리긴 뭘 또 때렸다 그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지. 하여튼 애 엄마들 유난의 호들갑은. 아, 피곤해. 그때는 정말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순간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연애할 때는 애들도 좋아하고 애도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는데 4년을 함께 살아보니 남편에게선 그런 진심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애들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체벌하고 폭행할 수가 있나요? 의심이 커지다 퍼뜩 시어머니 환갑 때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임신 못할 거라던 그 말이요. 그동안은 남편이 본인에게도 상처라서 제게 말을 못해나 싶었는데 이쯤 되니 알겠더군요. 그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를 속여왔다는 것을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잡아떼거나 딴소리를 할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입을 열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수업을 마치고 먼저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등 뒤로 감춘 채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했어. 뭐?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요즘 당신이 배란이를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없길래 애 만드는 거 포기한 줄 알았는데? 길게 말할 거 없어. 이거 봐. 2줄 맞지? 저는 감추고 있던 임태기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명한 2줄을 보더니 남편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진짜요? 이거 장난감 아니야?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의심스러우면 봐봐. 진짠지 가짠지. 근데 반응이 영 시원찮네. 난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확연히 당황한 얼굴로 임태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역시 신우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이유로 남편은 지금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게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임태기는 가짜는 아니었지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작은 언니에게 부탁을 해 받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무언가 말할 듯 하다가
이내 입을 다물고 어정쩡하게 절 안아주더군요. 남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며느라가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병재한테 들었다. 임신했다면서? 네, 어머니. 설마 축하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 뻔뻔한 것을 보게. 너 바람 피웠지? 어떤 놈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시어머니는 집에까지 찾아와 무시무시한 기세로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너네 둘 사이에는 애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 네. 아니, 왜요? 저도 병재 씨도 신체 건강은 30대인데 왜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까진 내가 말할 수 없고. 아무튼 네 뱃속에 있는 애는 절대 우리 병재가 아니야. 어머니,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병재 씨가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명확한 대답이 듣고 싶어요. 불임이면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저 몰래 정관 수술이라도 한 거라면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뭐야? 너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밖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이혼 얘기를 꺼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건 저와 병재 씨 신뢰의 문제라고요. 결혼할 때 자녀 계획까지 세세하게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저는 사기 결혼 당한 거니까요. 시작부터 신뢰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신뢰? 네가 신뢰를 들여먹여?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끝까지 남편의 비밀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그날 밤 남편은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며 시댁 식구들이 합심해 만든 이 사기극의 진실을 파헤칠 방법을 찾느라 하얗게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 남은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었네요.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용준 씨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용준 씨는 신우이의 결혼 상대로 두 사람은 곧 날을 잡아 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저와는 상견례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 그때 받은 연락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준 씨. 바쁘신데 이렇게 보자고 해서 미안해요.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그런데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급하게 찾아봤더니 아주머님이라고 해야 한다는데 도저히 입에 붙질 않아서요. 그냥 영미 씨라고 하세요. 어차피 가족들 사이 아니니까.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희 결혼 반대하러 나오신 건 아니죠? 어쩌면 그러지도요. 제가 우연찮게 아가씨랑 어머님 대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거 아세요? 노씨 집안에 대대로 불임 유전자가 있다는 거. 전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불임인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선 그걸 다 알면서도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결혼을 강행시켰고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근데 노씨 집안 대대로 불임이면 자손을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차마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그 점이 궁금하시면 아가씨한테 시아버님이랑 친자 확인 검사 받아서 확인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김에 불임 검사도 확인차 받아보시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가씨도 그 유전자가 있을지. 아가씨도 다 알면서 숨길 목적으로 용준 씨한테 딩크를 하자 어쩌자 한 것 같은데. 용준 씨 진심으로 딩크가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가씨가 아기 낳기 싫다니까 맞춰준 거 아니냐고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낳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 줄 아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준 씨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좀 알아보고 결혼하세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요. 용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처음엔 어리벙벙한 얼굴이다가 마지막엔 씩씩대는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제 말을 완전히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언니, 언니 오늘 용준 씨 만났어요? 대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아가씨, 웬일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네, 용준 씨 만났어요.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만나면 안 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를 했길래 갑자기 용준 씨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느냐고요. 무슨 친정 확인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던데 불임 검사도 하자고 하고 그거 안 해주면 파혼하겠다잖아요. 그럼 해주면 되지 않나요? 저는 앞서 결혼한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린 것뿐이에요. 결혼 전에 불임 검사 정도는 하고 결혼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못해서 지금 엄청 후회 중이거든요. 뭐라고요? 언니 설마 우리 오빠가 불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딴 소리 한 거예요? 웃겨 진짜.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오빠는요 불임이 아니고 정관 수술을 한 거예요.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거 하나 몰라요. 정관 수술이요? 경재 씨가요? 아니 아가씨,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서요. 극명히 결혼 전에 아이 셋 이상 낳자고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저 모르게 정관 수술을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직 우리 오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요. 하긴 그러니까 4년째 임신 타령이지. 우리 오빠는 애들이라면 딱 질색하는 인간이에요. 애는 싫은데 여자는 좋고 이왕이면 맘 편하게 놀고 싶고. 그래서 예전에 클럽 다닐 때부터 일찌감치 수술했어요. 괜히 원나잇 했다가 임신시켜서 일 시끄럽게 만들기 싫다고. 태권도장도 학교 졸업하고 맨날 클럽이나 다니면서 백수로 놀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멱살 잡아다가 이거라도 안 하면 지원 끊겠다고 해서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애들을 싫어하는데 도장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암튼 그건 오빠랑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 용진 씨 오해한 건 어쩔 거냐고요. 지금 언니 때문에 기분 나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신우이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속아서 결혼할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 이건 뭐야? 당신이 뭔데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나? 빈말할 거 없고 우리 이혼해. 이유는 내가 말 안 해도 알고 있지? 설마 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그렇게 애가 싫었어?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니? 임신한 것 때문에. 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넌 누구랑 바람 폈니? 어떤 자식이야? 회사 사람이야?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도대체 왜 당신의 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당신이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들어. 난 애를 가질 수가 없거든. 속였다면 속인 건데 미안하다고는 말 못하겠다. 지금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 말이지. 알고 있었어. 아가씨랑 어머님이 하는 말씀 들었거든. 나 절대로 임신 못할 거라고. 난 그래서 당신이 불임인 줄 알았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면 나한테 말도 못하고 저러고 있나 걱정까지 했다 내가. 근데 불임이 아니라 정관수술이라며? 애 낳기 싫어서 그런 거라며?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나한테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설마 그거 알고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어떻게든 애를 낳고 싶어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여자였네. 무서워. 지금 누가 할 말을. 나 임신 안 했어. 당신 입 열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본인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남 탓에 비난만 하고 있네.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뭐야,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당신 진짜 몹쓸 사람이네.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데. 됐고,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 이거 여기 두고 간다. 남편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대화를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덩그러니 이혼 서류와 함께 남게 되었어요. 마지막 남은 일만의 전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곧바로 작은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나야. 바쁜 거 아는데 내가 오빠한테 꼭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그래.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줘. 영민,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부탁이란 걸 다 하고. 오후에 취재 나가야 돼서 지금은 시간 좀 있어. 얘기해봐. 오빠가 뜯어 말릴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나 이혼하게 생겼어. 그 사람이 갈라서지.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그 사람 처음부터 날 속이고 결혼했단 거야. 저는 작은 오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신우이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말다툼하면서 녹음했던 녹취 파일도 건네주었고요. 작은 오빠는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제 이야기를 듣더군요. 그래, 무슨 일인지 알겠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노력해볼게. 근데 너 그 자식이랑 진짜 이혼할 거냐? 안 할 이유 없지. 애초에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걸. 그 사람 때문에 소중한 내 인생의 4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금처럼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해. 우리 가족이잖냐. 힘들면 언제라도 본가로 들어와. 부모님도 네 편 들어주실 거야. 그래도 오빠라고 작은 오빠는 저를 격려해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게 완성된 기사 초안을 보내주더군요. 기사의 내용은 제가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빼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쓰기 위해 노력한 게 보이더라고요. 사진은 없었고 이름은 이니셜로 대체했기 때문에 글만 읽고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다음날 완성된 기사를 업로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기사는 주부들이 많이 가입한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SNS 상에서도 알고리즘으로 계속해 뜨더군요. 저는 호기심에 밑에 달린 댓글창을 클릭해보았어요. 대부분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사기 결혼이다, 남자가 이상하다,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걸 감춘 시댁은 뭐냐. 갖가지 말들로 댓글창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상하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로가 되더군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작은 오빠가 쓴 기사는 화제가 되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댁과 남편의 지인들, 그리고 신우이 친구들까지 기사를 보게 된 모양이에요. 새언니, 이건 뭐예요? 기사 이름을 보니까 새언니 오빠라는 사람이 쓴 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딴 글을 인터넷에 올릴 생각을 해요?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가씨, 작은 오빠가 기자인 건 맞지만 이건 그냥 기사잖아요.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왜 당연히 아가씨 얘기일 거라 생각해요? 이름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고 이니셜로만 되어 있는데 누구 얘긴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날 바보로 알아요. 용준 씨가 이 기사 보더니 파혼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니라고 엎드려서 빌고 붙잡고 가진 수를 샀었는데 냉정하게 날 버리고 가버렸다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은 아가씨랑 그 집 식구들이 져야죠. 거짓말을 하고 날 속인 건 그쪽 집안이니까.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저는 남편이 놓고 간 협의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에 머무는 동안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먼저 이혼을 하자던 남편은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오히려 화를 내며 난리를 부리더군요. 야, 최영미, 너 이거 뭐야? 내가 준 협의이혼 신청서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갑자기 웬 이혼소장이야? 너 제정신이야? 난 협의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거든. 그러니까 긴 말 할 거 없이 우리 법원에서 만나. 네가 뭔데 이혼 소송을 걸어? 그리고 뭐 유책 배우자. 내가 어때서 유책이야?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단순 불임은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속이고 정관수술한 건 이혼 사유가 된다더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정관수술 왜 했어? 그거야. 어릴 때 여자들 만나면서 괜히 시끄러운 일 안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게 왜 유책인데? 내가 아이 셋 원하는 거 알았잖아. 그럼 풀었어야지. 안 풀고 그대로 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것도 태권도장 원생 학부모랑 말이야. 뭐야.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증거 다 있어. 학부모 상담 진행한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애들한텐 연습하라 해놓고 학부모랑 단둘이 어딜 가더라? 어떻게 애들 다 보는데 그런 짓을 해.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됐고, 그렇게 억울하면 법원에서 어디 한번 씹으려 봐. 난 무조건 법원 가야겠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는 친정까지 찾아온 남편을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에서 증명되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불륜의 증거가 모두 인정되어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저는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받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걸어 상대 학부모에게서도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요. 남편의 태권도장은 작은 오빠가 쓴 기사에 더해 관장이 학부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나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무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폐업 절차를 밟았는데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네요. 풍문으로 전해 듣기로는 그 뒤로도 남편은 다른 태권도장을 돌며 강사일에 찾으려 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고 신의도 결국 파혼당해 혼자가 되었다는군요. 결혼을 전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었는데 파혼당하는 바람에 재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네요. 자업자득이죠.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는 이혼 후 다시금 저와 마음이 맞는 짝꿍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아직도 아이를 많이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도와준 것도 언니 오빠들이었거든요. 언젠가는 내 자식들과 남편과 함께 시끌시끌하고 말소리와 정이 넘치는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